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말도 있듯이 먼저 행동해야 기회도 있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683강입니다. 오늘은 일찍 조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일찍 조자입니다. 일찍 조자는 일찍이라는 뜻이 있죠. 이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일찍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보다 앞서거나 빠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찍 조자는 해일자와 열십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해일자는 해를 의미합니다. 태양이지요. 열십자는 숫자 열을 의미하지만 지금처럼 풋수로 사용되게 되면 완전하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찍 조자는 해가 완전해지는 시간이 일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환하게 비추는 시간은 하루 중에 이른 아침이라는 것이죠. 이른 아침부터 해는 완전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가는 것이죠. 이른 아침 동력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은 완전한 모습입니다. 동그란 그 모습인 것이죠. 소승달이나 반달처럼 그렇게 조각난 모양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는 항상 동그란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내는 것이죠. 해가 완전한 시간은 일찍이란 뜻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는 완전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일찍 조자는 해가 완전해지는 시간이 일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시기상조가 있습니다. 시기상조는 오히려 때가 이르다는 뜻이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퇴나 조식을 할 때도 일찍 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일찍 조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일찍 조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글장자입니다. 글장자는 글이지요. 문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글장자는 설립자와 일찍 조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설립자는 서다는 뜻입니다. 자립을 의미하고 독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찍 조자는 일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장자는 일찍 세우는 게 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을 배우게 되면 어려서부터 자립이 가능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글을 배우게 되면 보다 일찍 인격적 독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인격적 독립을 하는 시간은 제각각입니다. 일찍 교육을 받아서 그 효과가 충분하다면 어려서부터 인격적 독립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까지 독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아를 독립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 글이지요. 글을 배우는 것입니다. 글장자는 일찍 세우는 게 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을 배우게 되면 보다 일찍 인격적 독립이 가능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하필성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필성장은 붓을 대면 문장이 된다는 뜻이죠. 글 짓는 솜씨가 좋은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장이나 훈장이라 할 때도 글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풀초자입니다. 풀초자는 풀을 의미하지요. 이 풀초자는 풀초변의 일찍 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풀초변은 풀을 의미하는데 식물의 총칭이기도 합니다. 일찍 조자는 일찍이란 의미가 있죠. 그래서 풀초자는 일찍 나오는 식물이 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밭에 나는 식물 중에서 먼저 풀이 나오고 나중에 곡식이 자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밭에 곡식을 심게 되면 그 곡식보다 먼저 자라는 게 풀들입니다.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이 풀들을 잘 제거해야 곡식이 나오게 됩니다. 농부가 일부러 심었던 곡식은 나중에 나오고 그보다 일찍 나오는 게 풀이라는 것이죠. 풀초자는 일찍 나오는 식물이 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밭에 나는 식물 중에 먼저 풀이 나오고 나중에 곡식이 자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초록동색이 있죠. 초록동색은 풀빛과 녹색은 같은 빛깔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사람끼리 어울림을 비유하는 말이죠. 그리고 초목이나 초질할 때도 풀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찍 조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높을 탁자입니다. 높을 탁자는 높다는 의미가 있죠. 이 높을 탁자는 전복자와 일찍 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전복자는 점을 의미합니다. 운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일찍 조자는 일찍이죠. 이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을 탁자는 이른 아침에 운수를 비는 곳이 높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빌기 위해서 재물을 올리는 탁자의 위치가 높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요즘 어머니들이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복을 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가난했을 때 어머니들은 거의 다 이랬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이리 정한수 떠놓고 가족들의 안녕을 비는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성공이나 안녕을 비는 것이 어머니들의 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운수를 비는 이 탁자 높이가 높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실제적 높이도 문제이지만 이곳의 상징적인 높이가 높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높을 탁자는 이른 아침에 운수를 비는 곳이 높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빌기 위해서 재물을 올리는 탁자의 위치가 높다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탁상공론이 있습니다. 탁상공론은 높은 상부에서 논의 되는 헛된 말이라는 뜻이죠.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이론이나 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자나 식탁이라 할 때도 높을 탁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미칠 담자입니다. 미칠 담자는 미치다는 것이죠. 이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미치다라는 것은 영향이나 작용이 어떤 대상에 가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칠 담자는 덧불 아자와 일찍 조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덧불 아자는 붓으로만 사용되는 글자인 것인데 덥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일찍 조자는 일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칠 담자는 일찍 덮으면 미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서부터 일찍 겪은 경험은 우리 삶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도 있고 책 읽기에 바빴던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자기 환경을 덮었던 그런 경험들이 평생을 간다,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만큼 어려서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죠. 미칠 담자는 일찍 덮으면 미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서 겪은 경험은 삶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담은이 있습니다. 담은은 은혜를 널리 베푼다는 뜻이죠. 또는 임금이 베푸는 은혜를 담은이라 하기도 합니다. 또 담절이나 담경이라 할 때도 미칠 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683강으로서 일찍 조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